과유불급, 절대로 과하게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남들이 쓰니까 쉽게 그냥 막 쓰는 그런 성분은 절대 아닌 겁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미백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전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미백 제품에 대한 화장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오늘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바로 성분,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품명으로 조금 더 잘 알고 있죠. 도미나 크림이나 멜라논 크림, 트리루마 크림, 트리루스트라 크림, 많은 카페에서나 이런 블로그에서 내 미백에 되게 도움돼요, 좋아요, 사용해보니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어떤 분들도 그 크림 좀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드로퀴논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되는 성분이 아니라 약품에서 사용되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로퀴논은요, 벤젠 1,4-디올이라고 해서 페놀 계통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1960년대부터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성분입니다. 미백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원리가 있죠. 바로 뭐냐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멜라닌 합성에 사용되는 타이로시네이스를 잘 억제를 해서 멜라닌 합성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하이드로퀴논은 이런 타이로시네이스 뿐만 아니라 멜라닌 세포 자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분이 좀 더 강한,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성분이라는 거죠. 한 연구에서 48명의 기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한쪽에는 4%의 하이드로퀴논을 사용을 하고 한쪽은 위약군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12주간 사용을 쭉 해서 봤더니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갔던 군에서는 기미가 40%가 호전되고 위약군에서는 10% 정도가 호전됐다. 색소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 결과에 의해서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기미 환자분들이 이 하이드로퀴논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60년대부터 사용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자극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성분이었다 보니까 자극이나 이런 불편함을 줄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퀴논 5%, 트레티노인 0.1%, 덱사메타손 0.1%를 섞어서 하나의 포뮬라로 만들어서 그것들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자극이 심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트레티노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각질을 되게 탈락을 시켜주니까 피부에 있는 각질층이 조금씩 얇아지게 돼서 하이드로퀴논이 좀 더 쉽게 흡수가 되게끔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섞은 거죠. 하이드로퀴논도 좀 자극이 있는 성분이고 트레티노인도 자극이 있는 성분이죠. 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덱사메타손, 즉 스테로이드가 조금 들어서 이 전체적인 자극을 줄여주는 용도로 해서 클리그만 포뮬라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이드로퀴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사용해보니까 부작용도 좀 더 줄고 그 다음에 그 효과도 훨씬 더 강하더라 라고 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하이드로퀴논은 색소에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색소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다, 혈관이 확장됐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털이 좀 나더라, 여드름처럼 올라온다, 주사피부염처럼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어진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요,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다라고 하는 증상인데 보통 이런 증상들은 초기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사용했을 때 사용을 하고 난 뒤에 한 3, 4일, 일주일 동안 사용을 했더니 피부가 되게 붉어져요, 따가워져요, 벗겨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불편함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 자, 좀 드문 부작용이긴 하지만 외인성 갈색증, 오히려 이런 기미와 좀 다른 양상으로 피부에 검게 색소 침착이 확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을 처방을 받고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오랫동안 오히려 좋은 줄 알고 너무 많이 바르는 경향을 보였고 레이저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떤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런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겁니다. 의약품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보면 하이드로퀴논이 현재 유통 생산되는 게 16가지가 있는데 트리루마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4%, 그 다음 트레티노인 0.05%, 플로로시놀론 0.01%, 즉 스테로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포뮬라지만
기존에 있던 클리그만 포뮬라와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 옛날에는 5%, 0.1%, 0.1%를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약간의 이건 조합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트리루스트라 크림 같은 경우도요. 하이드로키논 4%, 트레티노인 0.05%, 그 다음 플로시놀론 0.01%, 멜라논 크림은 하이드로키논 5%, 트레티노인 0.003%, 하이드로코티손, 스테로이드 1%. 그뿐만 아니라 네오미나 크림 같은 경우도 하이드로키논 5%, 트레티노인 0.1%, 하이드로코티손, 스테로이드 1% 이렇게 각각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아까 섞여서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단독 제형들도 있어요. 네오킨 2% 같은 경우는 2% 하이드로키논, 네오킨 4%는 4% 하이드로키논이 들어가 있고요. 도미난 크림 같은 경우도 하이드로키논 4%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멜라노사 크림도 4%. 자, 이렇게 하이드로키논을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성분들이 있고요. 보통 2에서 4%를 가장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하이드로키논과 트레티노인과 스테로이드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있죠. 플로시놀론이라든지 하이드로코티손이라든지 덱사메타손이라든지 종류가 또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조합에 각각의 성분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서 만든 다양한 이런 포뮬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보통 연구해 보면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단독보다는 부정도 좀 줄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섞여서 쓰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고 1년 이상은 넘기지 말라. 두 번째는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고 큰 효과를 못 본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이라든지 따가움증, 붉어지는 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에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민감성 피부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고 그냥 본인 임의대로 그냥 마구 사용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성분인 거죠. 이게 되게 따가워요. 초반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따갑거나 붉어짐이 분명히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쉬었다가 또 써보고 사용을 중단하고 또 쉬었다고 써보고를 반복을 해요. 자, 그러다가 좋아지면 꾸준히 매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할 때마다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사용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색소를 개선해주는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색소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외인성 갈색증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기미 환자분들의 경우는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미는 조금만 외부적인 자극이 심하게 들어오게 되면 기미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더 많이 가요. 자, 그래서 초기에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어떤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나빠지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도 기미를 잘 안정시켜 주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되게 확 하고 오래 더 자극이 돼서 나빠지면서도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이 겪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하이드로키논 역시 기미에도 되게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용을 잘못하거나 따갑거나 붉어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그것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미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도 분명히 됩니다. 자, 그래서 과유불급, 절대로 과하게 사용하셔서는 안 되는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제가 두 가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1번 바로 하이드로키논, 두 번째가 트레티논입니다. 자, 그리고 기미 치료제에 사용되고 있는 외용제들, 대부분의 외용제들은 단독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하이드로키논을 사용할 때 이런 부작용들, 문제점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각질 제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보통 낮에보다는 밤에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것을 주로 권장해 드리고 있고 낮에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트레티노인 성분 때문에 더 피부가 민감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꼭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성분이고 부작용을 알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남들이 쓰니까 내 편의대로 쉽게 그냥 막 쓰는
그런 성분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용했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얇아지고 약해지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워낙 높은 그런 성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